은퇴 후 집은 안식처이자 마지막 보루일 거라 믿었던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변하면 그 집이 오히려 짐이 되기도 한다. 넓은 공간은 관리가 힘들고 수도세, 전기세 같은 관리비는 줄어들지 않으며 오래된 시설은 고치느라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은퇴 전에는 내 집이 자산이고 자부심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비를 갉아먹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 집을 지키느라 생활비를 줄이고 다른 기회를 포기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 계속되면 결국 남는 건 피로와 불안뿐이다. 첫 번째 사례는 68세의 김씨 부부 이야기다. 두 사람은 은퇴 전 서울 외곽의 4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젊을 때는 아이 키우기 좋았고 출퇴근도 가능해 만족스러웠지만 은퇴 후엔 상황이 달라졌다. 관리비가 월 40만 원, 여기에 재산세와 노후 난방비까지 합치면 1년에 1,000만 원 가까운 지출이 발생했다. 소득은 국민연금 120만 원뿐이라 생활비를 줄이고 의료비를 아끼며 버텨야 했다. 결국 김씨 부부는 2년 고민 끝에 아파트를 팔고 지방 중소도시의 전셋집으로 옮겼다. 집을 팔아 남은 1억 원은 정기 예금과 일부 배당주에 나누어 투자했고 매달 이자와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보탰다. 생활비는 오히려 늘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두 번째 사례는 72세의 장 씨, 혼자 사는 여성의 경우다. 장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이 모두 외국에 살게 되면서 혼자가 되었다. 30년 넘게 살던 단독주택은 마당이 넓고 방이 많아 처음엔 든든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와 유지 관리가 버거웠다. 특히 겨울마다 보일러가 고장나 수리비가 수십만 원씩 들었고 지붕 누수 공사에는 수백만 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집을 팔 생각은 쉽게 하지 못했다. 이 집을 지켜야 남편과의 추억도 지킨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장 씨는 쓰러져 입원했고 퇴원 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결국 단독주택을 처분하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다. 팔고 남은 1억여 원은 일부를 월세 보증금으로 쓰고 나머지를 생활자금으로 돌렸다. 혼자 사는데 드는 고정비가 줄어든 덕분에 장 씨는 주 2회 문화센터에 다니고 건강을 위한 식단에도 더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세 번째 사례는 66세의 박 씨 부부다. 은퇴 직후만 해도 부부는 이 집에서 평생 살겠다고 생각했다. 강남의 50평대 아파트는 시세로 20억 원을 넘었고 주변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그 넓은 공간에 사는 두 사람의 생활은 점점 황량해졌다. 아이들이 모두 출가하니 방은 절반 이상 비어 있었고 관리비는 매달 60만 원 이상 나갔다. 무엇보다 부부는 주택연금이나 매각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집값은 오를 거고 나중에 애들에게 물려줄 자산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며 부부의 건강 문제와 자녀들의 해외 정착이 현실로 다가오자 상황이 달라졌다. 부부는 결국 아파트를 매각하고 수도권 소형 신축 아파트로 옮겼다. 남은 1억 원은 해외여행, 건강관리, 취미생활에 쓰였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여유와 자유를 맛보게 된 것이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노후의 집이 반드시 자산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평생의 땀과 노력으로 마련한 내 집이라 해도 유지비와 관리 부담이 노후 재정을 갉아먹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재정 압박이 된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집의 크기와 위치보다 유지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노후 주거 전략을 세울 때는 감정적 애착보다 재정과 건강, 생활 패턴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자산을 집에만 묶어두지 않고 일부를 현금화해 유동성을 확보하면 생활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 또한 거주 공간을 줄이면 관리비, 난방비세금 등 고정비가 감소하고 그 차액을 생활비나 여가, 건강에 투자할 수 있다. 결국 집을 지키는 것이 노후를 지키는 길이 아닐 수 있다. 때로는 집을 떠나는 결단이 남은 삶을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 된다. 집이 짐이 된 순간을 인정하고 그 짐을 내려놓을 용기가 노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세 사례가 말해주고 있다. 노후 주거 문제를 다루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집에 대한 심리적 집착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사회적 지위, 가족의 역사, 재산 축적의 상징이 되어 왔다. 평생을 일하며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인생 최대 목표였고 그 목표를 달성한 순간 많은 이들은 안정과 성취를 느꼈다. 그러나 은퇴 후 재정 구조와 생활 패턴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그 집이 과거와 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오히려 유지비, 관리 부담, 건강 상태의 변화로 인해 그 집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전문가 관점에서 볼 때 노후 주거 전략은 단순히 집을 지킬 것인가, 팔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냐. 자산 구조의 재편, 소득 흐름의 안정성, 그리고 거주 환경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장기 계획이어야 한다. 첫째로 노후의 집을 유지하는 것은 유지 비용의 관점에서 반드시 계산이 필요하다. 흔히 집은 무형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관리비, 재산세, 유지보수 비용이 적지 않다. 특히 대형 평수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경우 난방비, 전기료, 청소 및 보수비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 비용이 연금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생활 전반이 압박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은퇴 직후 내 집을 유지하는데 연간 얼마가 드는지 정확히 계산하고 이 비용이 연금과 다른 소득원으로 충당 가능한지 판단해야 한다. 둘째로 주거 공간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신체 기능은 자연스럽게 저하되고 계단이나 넓은 공간은 오히려 불편함과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 주택 내 계단, 마당, 오래된 설비 등은 젊을 때는 장점일 수 있으나 노후에는 장애물이 된다. 또한 병원, 시장, 대중교통 접근성도 중요한 요소다. 은퇴 후 외곽의 넓은 집에서 사는 것이 여유로운 전원 생활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교통 불편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로 자산 유동성 확보의 관점에서 집은 반드시 점검 대상이 된다. 노후 재정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다. 아무리 집값이 높아도 그 가치는 실제로 현금화하지 않는 한 생활비로 쓸 수 없다. 의료비나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부동산에만 자산이 묶여 있다면 상황은 급격히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주택 일부를 매각하거나 다운사이징, 주택연금 활용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 연령, 집값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이다. 넷째로 심리적 애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많은 은퇴자들이 집을 팔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아니라 추억이다. 자녀를 키운 공간, 부부가 함께 가꾼 마당, 오래된 가구와 벽에 묻은 흔적들이 쉽게 놓기 어려운 감정을 만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건강, 여가, 사회생활을 희생한다면 그 추억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집과 인생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태도다. 삶의 중심은 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경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새로운 주거 선택이 가능해진다. 다섯째로 이사와 주거 재편은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작은 집으로 옮기면 고정비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관리와 청소 부담이 줄어든다.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취미, 여행, 건강관리에 투자할 수 있다. 또한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와 지역사회에 참여할 기회도 늘어난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연결망이 약화되기 쉬운데 이웃과의 관계나 커뮤니티 활동은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섯째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은퇴자의 주거 전략은 개인 사정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변동, 금리, 세제 변화에도 민감하다.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매각을 미루다 보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팔게 될 수 있고 반대로 금리 상승기에 보유세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은퇴 전후 몇 년간은 시장 흐름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매각 시점이나 전환 전략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후 주거 전략은 단기적인 재정 압박 해소뿐 아니라 장기적인 삶의 방향성을 반영해야 한다. 단순히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공식이 정답이 아니야. 개인의 건강 상태, 가족과의 거리, 생활 방식, 취향 등을 고려해 가장 만족스러운 형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는 도시의 소형 아파트로 옮겨 문화와 편의시설에 가까이 사는 것을 선택하고 일부는 교통이 좋은 근교 타운하우스나 실버타운으로 이동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노후의 모습과 재정적 현실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집이 노후의 안식처가 되려면 그 집이 재정과 건강,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 평생 지켜온 집이든 새롭게 마련한 공간이든 그것이 나를 지키는 공간이 되려면 유지 가능성, 유동성, 접근성,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네 가지를 외면한 채 단지 감정이나 관성에 따라 집을 지킨다면 그 집은 결국 짐이 되어 삶을 옥죄게 된다. 반대로 용기 있게 결단을 내려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주거 방식을 선택한다면 남은 인생은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은퇴 이후 집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자유로워져 진짜 인생을 시작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